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2월 시장 동향 및 향후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 들어 처음 진행됐던 FOMC 미팅에서 페드는 25bp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기준금리 상단을 4.75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내번을 75bp, 그 다음에 12월에 50bp, 그리고 이번에 25bp까지 두 번 연속 긴축 강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시장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발표됐던 1월의 고용지표는 실업률 3.4%, 또 1월 신규 고용이 517만 건으로 여전히 뜨거운 미국의 고용시장을 반영을 했었고요. 이어서 발표된 1월의 CPI와 PPI 모두 예상을 상회하면서 고물가 유지에 따른 어떤 그 긴축 강도의 재강화, 이런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한 차트 좌측에서 먼저 보시면은 1월에 발표된 전년 동기 대비 CPI의 경우에는 우선 지난해 6월 9.1에서 1월에 6.4, 그리고 PPI는 지난해 3월에 11.6에서 1월에 6.0까지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로는 CPI가 0.5, PPI가 0.7로 모두 12월보다 좀 가파른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또 특히 페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전월 대비 PCE 물가는 0.6으로 2022년 6월 이후에 가장 가파른 증가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이어서 발표됐던 유럽의 CPI도 모두 전월 대비 높게 발표가 되면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페드의 최종 목표 금리 전망이 5.5%로 거의 1개월 동안 75bp가 상승을 했고요. 또 10년물 국채는 결국 4%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 그리고 주가 조정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1월 미국의 전월 대비 CPI 상승은 유가가 2% 올랐고요. 또 주거비가 0.7% 상승을 했고요. 이 두 항목이 거의 전체 상승폭의 7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4월부터 3개월간 2,6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또 주거비 역시 3월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PCE 물가를 전반적으로 올렸던 상승시켰던 요인이 특히 1월에 1.8%나 증가했던 소비 지출이었고요. 이 상승은 물가에 연동돼서 1월에 8.7% 인상됐던 사회부장연금의 단기적 영향이었다는 점, 그리고 1월 고용 데이터는 응답률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왜곡됐을 수도 있고요. 또 추가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5월에 그간 이민자를 좀 억제해왔던 타이틀 42를 철회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시장의 물가 우려감은 다소 좀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단 물가 안정이 연초 예상보다는 좀 순탄치 않을 수 있고요. 또 예상보다 긴 고금리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현재 대두화되고 있는 그 노랜딩 시나리오는 분명히 경착륙의 가능성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7주 연속, 7주 연속 20만 건을 하회하는 그 실업수당 선호 건수라든지 또 1월에도 0.6% 상승한 인건비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여전히 견조한 미국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는 47.7로 4개월 연속 그 50을 하회하긴 했지만 1월에 47.4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로 미국의 물가도 물론 그 경로 자체는 좀 굴곡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는 고금리를 만약에 미국의 기업들과 가게가 견딜 수만 있다면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연착륙의 시나리오는 유지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펀더멘탈은 4번의 75bp 금리 인상, 그리고 2번의 50bp 금리 인상을 소화하고도 최근에 보신 것처럼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오에 따르면 1분기 예상 성장률이 2.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4%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확정치 67로 3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차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JP모간은 과거 70년대 이후에 이 소비자 심리 지표를 분석을 해서 8번의 저점에서 투자한 1년 평균 수익률과 8번의 고점에서 투자한 평균 수익률을 계산했었고요. 8번의 저점에서 투자했던 평균 수익률이 1년 24.9%였고 고점 투자 평균 수익률 4.1%였습니다. 자, 이번 사이클에서의 저점은 2022년 6월에 50이었고요. 7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저점에서 8개월 동안 17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과거 통계가 맞다면, 그리고 2020년 6월이 이 심리지표의 저점이 된다면 2022년 6월 S&P 500이 3,700 정도였으니까 올해 6월 4,600포인트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소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없다면은 향후 시장은 여전히 작년 저점을 하회하는 새로운 하락 추세로 재진입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시장은 항상 극단적인 예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시장은 대부분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왔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3월 10일 발표될 고용지표라든지 또 3월 14일 페드의 금리 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정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의 경우에 2020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압력과 또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감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금리 상승과 함께 채권 주식시장이 동반 조정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투자 자산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었고요. 특히 HFRX 헤지펀드 지수만이 2월 들어 한 달간 마이너스 0.5%로 좀 방어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또 올해 들어서 강한 좀 반등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도 역시 마이너스 0.5% 정도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중국 시장 조정이라든지 또 달러 강세 영향으로 이머징 주식이 한 달간 6%가 넘게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또 금리 상승 영향으로 글로벌 채권 지수도 2월에는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레그넘 저희가 투자풀에서 관리하고 있는 282개 ETF의 2월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우측 차트를 보시면은 투자풀 내 8개 자산군별로는 2022년 하반기 낙폭이 좀 커졌었던 그 프라이빗 업종이 가장 상대적으로 견조한 마이너스 0.6%의 낙폭을 기록을 했었고요. 헤지펀드가 마이너스 0.9%, 채권과 자산 배분이 각 마이너스 2에서 2.4% 정도 기록을 했고요. 또 금리 상승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았던 이제 커머디티와 리츠가 5% 넘는 하락폭을 시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39개 전략별로 전략별 성과를 보여드리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39개 전략별 성과에서는 맨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 및 그 BDI 지수 선물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헤지펀드 전략이 7.7%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었고요. 또 매크로 변수 변화에 따라서 금리라든지 물가 헤지 관련 ETF들이 한 6에서 7% 정도의 양호한 수익률을 시현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달러 약세 전환으로 좀 성과가 둔화됐었던 그 CTA 펀드들도 2월에는 한 3% 정도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헤지펀드들이 1% 내외의 그런 성과를 기록했었고요. 자산 배분형은 2%대, 또 주식 관련 ETF들은 대부분 한 3에서 4% 정도의 조정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2월 한 달간 가장 낮은 성과를 기록했던 전략은 역시 좀 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커머디티와 리츠 업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이 전략별 성과는 저희가 관리하는 ETF 전략별 평균 성과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향후 시장 전망과 향후 저희 운영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시장은 뭐 잘 아시겠지만 충분하진 않았지만 1월에 좀 급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일부는 해소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터미널 금리 전망이 5.5%를 상회하고 있고 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4% 수준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감안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 단기적인 상방을 한 4%대 초반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상승 부분 그리고 시장 조정 국면을 향후 투자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자산 배분형 포트폴리오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현재 한 40% 정도를 미 주식 관련된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중의 일부를 최근에 낙폭을 본 이머징 주식하고 또 채권 비중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달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금속 투자 비중을 좀 축소하고 채권 투자 비중을 역시 편입할 계획입니다. 또 이 포트폴리오 설정 초기부터 투자해봤던 인프라 관련 투자의 경우에 좀 최근에 모멘텀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리드 관련 투자를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중순 이후에 저희가 2022년 초부터 MP로 운영 중이었던 그 디펜시브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실제 투자 폴리오로 전환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중은 글로벌 채권, 하이드, 이머징 채권 이런 ETF를 채권형 비중으로 좀 배분을 했고요. 또 그 외에 폐쇄형 채권형 펀드, CEF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ETF 등을 통해서 인컴 부분을 좀 강화했고 또 동시에 일부 헤지펀드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연한 7에서 8% 정도 수준의 변동성과 유사한 수준의 기대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저희 2월 시장 업데이트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